3위와 5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D-49일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누가 총 모두 출사표를 던졌는지 살펴볼까요? 등록을 다 마쳤어요, 국민의힘도.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나경원, 양양자, 홍준표 총 8명입니다. 애초에는 한 20명 가까이 출사표를 던질 듯 했다가 이제 8명으로 줄어졌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2일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그 전까지 8명은 치열하게 이제 본인들의 각자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들이 뜨거운 이유는 오늘 후보 등록에 앞서서요. 여기 보이시는 또 공교롭게도 붙어있네요. 한동훈, 나경원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국회에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판 초반부터 가장 강하게 맞서고 있는 바로 두 사람입니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발언은 저는 계엄을 옹호하시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제가 분명히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계엄이 잘못돼도 조금만 잘못되고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지. 이 정도 하시죠. 오늘 정책에 관한 토론인데. 보신 그대로의 오늘 정책 발표. 오전 11시 20분에 한동훈 전 대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에 열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한 40분 차로 나경원 의원이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만들 거다라고 차례대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을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4초간 악수했는데 상당히 어색한 기류는 역력했어요. 네, 좀 냉랭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대표 경선 때도 꽤 아마 이 신랄한 어떤 이 경쟁을 벌였었죠. 특히 이제 당시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을 놓고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자신에게 자신것만 어떤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 논쟁 때문에 꽤 아주 심각한 그때 말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뒷심 배경 이거를 근거로 한 이제 나경원 의원과 또 여기에 어떤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어떤 대결 이것이 이제 이번 경선에서 꽤 관심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그동안 날선 공방들을 많이 벌였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만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예전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떨어뜨려 나왔다. 예. 이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어떤 대립은 나경원 의원한테는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판세를 보면 일단 4명을 일단 추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단 3명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힌 것 같고 마지막 1명이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인가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예. 나름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떤 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전략 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5분 차 정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미 작년 8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되는 안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저 지난 전당대회 때 TV 토론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건. 그 최진영 변호사님. 뭐 사실 정책보다 더 두 사람이 선명하게 갈리는 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혹은 계엄에 대한 얘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조한 셈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해서 민주당 야권에 동조했다라고 했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이 허물일 뿐인가, 아니 계엄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다. 두 사람은 탄핵 찬성 반대로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고 탄핵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류에 호소하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인 것이고, 실제로 조금 늦게 나경원 후보가 이게 경선 열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친윤 지형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활약을 지원받는 부분인 것이고, 전설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어떻게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간에 정책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양자 대립 구도를 확실하게 다뤘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선거 구도에서는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과 우위를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정책 발표를 했는 것 중에 기본적인 기조가 코리아 퍼스트, 한국의 국익 우선, 국민 제일주의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여러 지금 캠프들 봤을 때에 저도 뭐 특별한 캠프에는 없습니다만 귀에 쏙 들어오는 나름대로 나경원 후보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어떤 슬로건을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슬로건과 함께 반윤 친윤 전선의 최선봉에 섬으로써 확고한 어떤 사람을 끌어달려고 하는 전략인데, 물론 국민들의 중도층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친윤 진영,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를 끼안을 수 있는 전략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드럼통이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드럼통 정치에 국민들의 공포. 진실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보니까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뭐 영화 아수라 등등에서 이재명 전 대표 겨눈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그 지지층이 겹치는 그런 공공한 입장을 경선 과정에서 좀 뭔가 이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이런 SNS에 사진도 올리시고 하셨는데,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한 이런 돈 없는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민주당을 이렇게 너무 이 악마화하는 저런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과연 본인이 어떤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야당 인사를 수거해서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는 이 노상원 씨의 수첩, 아직도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여전히 조금 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오늘 뭐 진실을 향한 목소리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진실을 향한 말씀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반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목소리에 더 힘을 쏟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비판하셨기 때문에 최희정 변호사께도 공의 좀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오늘 이 드럼통 사진을 나경원 의원이 올리니까 드럼통 공포 정치로 협박하지 말라, 민주당을 악마하고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민주당이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아예 이재명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한 유튜브,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인생 살면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이런 발언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드럼통의 그 정치, 국민들 공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최근에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캠프에 가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살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뭐 만약에 얘기했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잘못했다가는 무슨 새우바비기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예.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은 거꾸로 이 부분을 절대 반박을 하면서 드럼통 정치를 공포 정치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특히 지난번 대장동을 비롯한 백현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측근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납득하지 못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 케이스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 성남시 때의 비서실장, 나아가 경기지사 때의 비서실장조차도 지사님 이제 정치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얘기,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겨누고 혹은 이재명 전 대표까지 언급하는 이유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1차 경선 4명으로 추려지는 것도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요.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같이 보실까요? 김문수 34.1, 한동훈 21.6, 홍준표 14.5, 나경원 13.3, 안철수 5.8. 이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 상대로 한 대선 주자 적합도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4명으로 추려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야 어떤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나경원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4등을 놓고서 일단 뭐 경쟁이 일단 치열해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불참을 했기 때문에 4위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경쟁이 꽤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 영화 신세계 뭐 거기는 빗댄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저렇게 드럼통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 좀 뭐 공포 마케팅이라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꽤 한동훈 전 후보를 꽤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본인과 비슷한 어떤 이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지지층을 자기에게 흡수하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이제 동행이라고 그래서 며칠 전 일정을 같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지층이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이 지지층을 뺏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선명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에 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치열한 자기 홍보는 꽤 어떤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모습도 봤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 이른바 빅4로 꼽혔던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를 나경원, 안철수 누가 가져가느냐.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최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그 전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라든지 또는 같은 그런 대통령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분을 계속 원해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이기 정권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연이어서 검사 이기 정권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링 안에 보수 대권주자들 하나 모아봤습니다. 뭐 반명 텐트 얘기와 각자 빨간색 글러브를 끼고 이제 누가 공격하냐. 앞으로 이런 먹이사슬들이 치열할 텐데 최진봉 교수님,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조선제일검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다. 이 전략이 국민의힘 내부 지금 토양을 봤을 때 뭔가 탄찬파, 그러니까 탄에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표를 본인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의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표를 다 본인이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의원이 한 말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예. 맞다는 건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검사 출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거 이런 부분은 부정적이죠. 분명히 부정적 마이너스 요소를 작용합니다. 그런데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세 가지 다른 발언을 했어요.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분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차별화를 이룬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검사 이기 정권 이것만 가지고 공격해서는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저런 방식으로 흔드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여러 번 출마를 했지만 계속 출마하면서 단일화하고 이러면서 물러서는 경우도 많았고 완주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는 본인의 약점들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서 그걸 끌어오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